좀 더 편하게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요리 방법 다 정해져 있고요. 그 그렇죠. 재료도 다 주더라고요. 짜주고. 인테리어 해주죠. 홍보 마케팅도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네. 퀴즈 하나 내봐드릴까요? 네. 퀴즈야, 좋아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매출액. 얼마 정도 될까요? 두 분 한번.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조 단위로 조 단위로. 너무 크게 조 단위는 넘어가지 않을까? 조 단위 가야죠. 나 처음 얘기해봐요. 박찬호 일생에서. 조. 1조. 1조. 네. 에이, 1조 너무 약한데? 왜요? 프랜차이즈 나 얼마나 약하다고요? 많은데요? 지금 딱 문 열고 나가봐. 다 프랜차이즈지. 그러니까 조. 그러니까 10조. 저 10조 갑니다. 10배. 예. 어떤가요? 두 분 정말 마음 먹고 지르신 것 같은데. 질렀어요. 네. 질렀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네. 지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매출액 전체 네. 100조 원을 돌파. 100조요? 네. 100조? 100조? 이 통계를 계산한 게 2013년부터거든요. 네. 네, 지금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역대 최대치고요. 네. 또 가맹점 수도 28만 6천여 개. 역시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 하나 가맹점 수 말고요. 브랜드 수. 네. 우리나라 브랜드 수가 11,800여 개가 되는데요. 세계 1위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동물 왕국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예요. 왕국입니다. 프랜차이즈 왕국이야. 네,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제가 능력만 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말고 아예 프랜차이즈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능력이 안 돼. 그렇지, 그렇습니다. 1802개. 시장이 100조 원이라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조금 전에 분명히 약간 요식업 하면은 뭐 10집 중에 9집이 망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시장이 큰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김광석 교수님 네. 말씀하신 거 안에 힌트가 있어요. 28만 6천 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처럼 많은 프랜차이즈들, 업체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유. 사실 하나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죠. 그러니까 워낙 가맹점 수가 많아서 사실 하나가 성공하기 쉽지 않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프랜차이즈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 브랜드가 몇 개 영업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미국이 프랜차이즈 왕국, 우리나라도 왕국이지만 미국은 정말 제국이에요. 프랜차이즈가 네. 훨씬 발달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기업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어서 또 조금 그리고 점포별로 매출도 크고 이런 특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그렇게 28만 6천 개나 있다 보니까 사실 인구 대비 업체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경쟁이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의 인구당 그 영업점 숫자 계산을 해보면요. 미국보다 6배 이상 많아요.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많고. 이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럼 뭐 프랜차이즈 그 뭐 사장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 딱 그거네요. 어떤 업종이 프랜차이즈 중에서 인기가 많은가요?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난 그걸 네. 해야겠어. 꿈을 안 놓네. 잘 되는 게 뭐냐? 네.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네. 찾아왔습니다. 네. 1등은 1등.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아, 인기가 많다. 그다음에 2등은 한식당, 3등은 카페.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제일 많은 근데 아까 거네. 말씀드렸잖아요. 인기가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많으면 잘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치킨점, 커피, 치킨, 커피 이런 거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소비하세요. 그렇죠. 정말 네. 많이 소비를 하시는데 정말 그럼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매출액이 네. 중요하죠. 점포당 매출액을 보면 사실 제일 높은 데는 의약품 업종이에요. 의약품,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네.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매출이 높고 그다음에 2등은 문구 관련 업종. 그래요? 의외네요. 동네 문구점만은 아니고요. 대형 이게 뭐 이렇게. 대형 문구 공급하는 업체들 포함해서 사무용품도 그렇게 다 포함된 그렇죠. 그런 사무용품 이렇게 사무용품이고요. 공급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포함된 거고. 그리고 3등은 안경점, 안경 렌즈 하시는 안경점. 분들. 이렇게 이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제일 인기가 많다는 한식, 카페, 편의점이 매출액에는 순위 안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남편 말씀이세요? 시켜야 되는데. 한식당 단골 장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좀 말씀드리기 주저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매출 하위 업종 그 통계를 보면은 사실 1위가 카페입니다. 카페. 그래요? 제일 많이 창업하시고 싶어하는 카페가 하위 1위 요새 막 제일 베이커리 카페 작아요. 엄청 너무 많죠. 많아서 그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매출이 작은데 하위에서 두 번째 세탁소. 그리고 하위에서 세 번째가 미용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변에 많은 거 있죠. 많고 많아요, 나도 한번 많아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던 것들은 다 매출이 하위인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 좋아하고 치킨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런 집들은 사실은 매출은 굉장히 작아서
어려운 곳들이.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미 프랜차이즈 카페가 4개나 있어요. 근데 새로 공사를 해서 뭐 들어오나 이렇게 봤더니 또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어떡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가 봐요. 네, 그 진출입이 그나마 좀 쉽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 만약에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 20년 이상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좀 잘 보시고 메모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모. 메모. 네, 해야 돼. 아, 진짜야. 일단 그 프랜차이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약 12,000개 브랜드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 우리가 왜 상도라고 해서 네.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이 들어오면 건물주들끼리도 그렇고 임차인들끼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나 들어가기를 되게 꺼려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시장이 되게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상도가 일단 없어졌어요. 이게 제일 정말 저는 안타까운 점인데. 분위기가 바뀌었군요. 네. 근데 이제 요 임차인들끼리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프랜차이즈 창업은 일단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느냐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힘. 제가 그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점이 좀 많다.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브랜드들은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요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약간 브랜드에 익숙한 브랜드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몇 개인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창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창업 박람회 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면 그 본사의 직원분들 만나면 본인들이 다 1등이라고 해요. 다 1등이라는 꼴찌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프랜차이즈에 계시는 분의 말만 전적으로 100% 믿으면 절대 안 되고 중요한 건 기존의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맹하고 계시는 이 가맹점주님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어떤지. 근데 이때 제가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에서 누가 이 브랜드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문전박대합니다. 그렇죠. 가르쳐주지 않죠. 네. 이때 요령은 네. 진짜 우리 중장년 되게 절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래저래 해서 실패한 적도 많았는데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절실함. 브랜드를 선택하려고 마음 먹었다.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거의 다 얘기해 주십니다. 같은 마음이니까. 불쌍하게. 그렇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진심, 약간 진정성으로.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중장년 또 노년층에 계시는 분들은 더 절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본사 말만 절대 들으면 안 되고 가맹점주분들 찾아가서 절실하게 물어보시면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경험담을. 네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는 빅데이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판이 중요한데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판이 어떤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네. 다 공짜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네. 도구를 보면. 그래서 이게 거기 보면 이제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나오고 긍정의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긍정의 키워드가 부정의 키워드가 좀 더 많으면 이 브랜드를 바라보고 있는 평판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SNS 많이 쓰잖아요. 네. 인별그램부터 해서 거기에 글을 쓰는 것들을 네. 키워드를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평가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오너 리스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네. 프랜차이즈는 오너가 갖고 있는 힘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회사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회사인지 네. 그 회사를 바라보는데 그중에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제 그 이직률들이 조금 높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브랜드 회사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또 이직률을 한번 살펴봐라. 그렇습니다. 그걸 약간 뒷조사를 하는 게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요. 계약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소 조항.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처음에 하시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서는 프랜차이즈 중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맹점편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계약하기 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이게 약간 머리 아파갖고. 그러니까 메모도 안 하셨는데 아니, 보니까. 메모를 하려다가 너무 좀 골치 아파갖고. 독소, 얼굴에 독소가 꼈어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아니고 독소가 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도 좀 머리가 아파서 그러면 그럼 차라리 진짜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인기 좋은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하고는 싶은데
꾸름한 뭐 끝난 것 같아요. 네. 뭐 스타 박수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꿔서 오. 아예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고민은 했었어요. 프랜차이즈 말고 내 이름 걸린 간판 그 가게를 하고 싶다. 둘 중에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한 적 있었거든요. 정확 그렇지, 카페를. 그렇지. 네. 프랜차이즈냐 아니면 그냥 내 가게를 하는 네. 것이냐. 카페도 그런 경우 많으니까. 질문을 많이들 하실 텐데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중매 결혼이 좋아요? 연애 결혼이 좋아요? 전 독신주의자입니다. 저는 둘 다 하고 싶어요. 저 미혼주의자입니다. 이 아니, 애도 있으신 질문은 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네요. 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특징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창업 경험이 있고 또 특정한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 창업 형태도 괜찮겠죠. 네. 그런데 초보 창업자다. 아직 경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기준은 창업 비용입니다. 네. 창업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규모나 카페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독립 창업보다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 한 3, 4천만 원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더 들어요? 아무래도 가맹비도 들어가고요. 또 본사에 내야 될 돈도 되니까. 있고요. 뭐 운영비나 뭐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유리하겠지만 어쨌든 이 창업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은 투자했을 때 회수가 가능한가? 투자 회수 여부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점 폐업을 이야기했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폐업할 때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간판, 시설 이런 것들을 폐업할 때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브랜드가 들어온다면 철거를 안 해도 되겠지만 통상 같은 브랜드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근데 독립 창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대로 인수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 회수에는 좀 유리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